청담러닝 올라와 있습니다. 네. 청담러닝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최근 7월 들어서 거래량이 좀 부쩍 증가하는 부분들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7월달 잘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굉장히 좀 증가했던 부분들을 분명히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7월달 잘 생각해 보면은 증시가 굉장히 좋았느냐 그러면은 그닥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증시 분위기 좋지 않은데 거래량은 몰렸다. 투자자들이 지금 이 청담러닝에 몰리고 있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국내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그닥 사실은 지금 좋은 환경들이 아닙니다. 워낙에 뭐 사교육에 대한 규제도 많고 지금 뭐 워낙에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 교육 사업은 좋지가 않은데 지금 청담러닝이 해외에서 약간의 호황을 좀 누리고 있는데 바로 베트남과 중국 쪽에서의 사업이 매우 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청담러닝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영어 학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재학원생이 25,000명을 지금 돌파한 것으로 보이고 베트남의 에이펙스라고 하는 전략적 제휴학원의 그 지점 개수가 지금 현재 57개 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열티에 따른 수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베트남도 경제 성장률이 최근 들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파르게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과거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은 교육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아지죠.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다 보니까 베트남 학부모들이 최근에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열풍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열풍으로 지금 청담러닝이 상당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2017년도 9월 달에 상해 지점을 1호점 오픈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나 외교적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사항들이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었고 그렇게 보았을 때 계획 대비했을 때 어떻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의 그 사업을 확장하는 국면에서 좀 시기적으로 좀 지연을 많이 시켰었다. 근데 최근에 다시금 이 중국 시장에서도 조금 그 좋은 이슈가 또 새 2호점이나 3호점으로 이렇게 지점을 좀 늘려가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사업에서 지금 순항 때문에 청담러닝이 최근에도 꾸준하게 지금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주가 차트 잘 보시면 거의 7월 대비했을 때 지금 한 20% 이상은 지금 쉽게 좀 올라온 부분들이고 어제도 약 12% 정도 급등했던 부분들은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무래도 반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청담러닝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GS건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그래도 좀 견조하네요. 네, GS건설은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져온 부분인데요. 어제 일단 잠잠하던 남부 경협주들이 좀 들썩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건설주들이나 뭐 시멘트주들, 소위 말하는 뭐 건설과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은 많이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을까? 뭐 어제 일단 이슈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남북 경의선 철도 연결 관련해 가지고 남북 실무자들의 공동 점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검 이후에는 아무래도 그 철도 역사 주변의 공사 및 신호나 통신 개설 등에 대한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어제 조금 반영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이나 소위 말하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조금 시장에서 두각을 냈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지수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 대표 이제 건설주이면서 현대건설이 또 남북경협주의 어떤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두 개 기업을 이제 간략하게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을 잘 보시면 분명히 건설주 대부분 올라갈 때 같은 흐름을 분명히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GS건설이 남북 경협주로 묶이지 않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떨어지는 측면에서 GS건설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뭐 현대건설이나 다른 건설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약 30% 정도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GS건설은 상대적으로 한 15% 정도. 그러니까 6월달 증시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업종들 뭐 남북 경협주를 제외하더라도 모두 한 10에서 15% 빠졌는데 GS건설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GS건설이 실질적으로 모멘텀적이나 펀더멘털 측면이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GS건설 어제 탄자니아에서 1219억 원 정도 도로 교량 공사를 수주했다. 이렇게 자율공시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GS건설 올해 실적이 매우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설주들이 지금 많이 빠지는 가운데서 GS건설은 지금 많이 빠지지 않았었고 GS건설 제가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PER 기준 6배고 현대건설이 지금 현재 11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는데도 11배, 매우 비싼 편이고 GS건설은 조금밖에 안 내려왔는데도 6배. 그러니까 훨씬 GS건설이 지금 주가 자체를 놓고 보면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S건설은 지금 아무래도 저점을 좀 잡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실제로 어제 수주공시 나오면서 약간 수급적으로 몰린 부분들 향후 GS건설 실적 나오면 다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GS건설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GS건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